새해가 다가오지만 저는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이달의 신제품 소식 또 전달드리러 왔어요. 지난달과 같습니다. 연말에는 그렇게 기칸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디몽크님, 노트북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게임은 안 합니다. 종종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테크 나무 위키쯤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값은 조금 나가더라도 이왕 사는 거 좀 더 이쁘고 특별한 걸 사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에이수스 젠북 14 OLED 울트라북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생겨 먹었지만 분명 최신 모델이에요. 새로운 CPU가 들어갔으니까 호응이 좋았나봐요. 주구장창 저 상판 디자인을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쁘잖아요.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약 15mm, 1.2kg의 얇고 가벼운 무게, 약 3K 해상도, 14.3인치, 16:10 비율의 OLED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평균 400니트, 충분하죠? 주사율은 120Hz고요. 얇고 가볍다고 해서 입출력부를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두 개의 썬더볼트 4, USB-A 3.2, 풀사이즈 HDMI 2.1, 오디오 포트까지 모두 갖췄어요. 스피커 역시 신형으로 탑재됐습니다. CPU가 인텔 코어 울트라 7입니다. 저도 조금 뒤늦게 알았는데 인텔이 I를 빼고 울트라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용 프로세서고요. AI 연산 및 가속화를 위한 MPU가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울트라하게 보이고 싶은 인텔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지 뭐.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고요. 전력 효율 개선으로 전체적인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최대 512GB, 메모리는 최대 16GB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온보드 메모리입니다. 에이수스 측의 주장처럼 AI 기반 앱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텔 울트라는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딱히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저 작고 이쁘고 화면 품질 좋은 최신형 울트라북 그거면 될 것 같거든요. 에이수스 젠북 14 OLED 약 145만원입니다. 100만원대의 특별함, 섹시해 보이는 노트북을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짝입니다. 내내 유선 컨트롤러만 내놓으면서 사람 간보던 터틀비치. 뜬금없이 첨단 무선 컨트롤러를 내놨습니다. 스텔스 울트라. 엑스박스 PC 2.4GHz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진짜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물론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해요. 특징이 꽤 많거든요. 먼저 썸스틱, 내부 자석을 활용하는 비접촉식 홀 이펙트 스위치를 활용합니다.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보다 더 우수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보다 부드러운 제어가 가능합니다. D패드와 일반 버튼들은 텍타일 마이크로 스위치를 적용했어요. 역시 보다 나은 수명과 빠른 반응 속도가 강점이죠. 늘 끼워 팔았던 후면 2개의 버튼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백버튼 경우 위치적으로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기존보다 옵션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상단에 위치한 커맨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컨트롤러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이전에 에이수스도 디스플레이가 달린 컨트롤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감이 다르죠. 일단 풀컬러고요. 화면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훨씬 실용적이죠. 그냥 겉멋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알람부터 버튼 매핑, 진동 강도, 오디오 향상 등등 그런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방향을 터틀비치가 미리 닦아놓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꽤나 진보적이에요. 덕분에 오리지널 엑스박스 패드와 비교했을 때 버튼 배열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뭐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물며 이거는 충전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배터리 수명도 약 30시간입니다. 대충 20시간은 쓴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긴 편인 거죠. 기존 엑스박스 패드에 비하면. 대신 제품은 더 무겁습니다. 약 264g, 220g의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보다도 40g 더 무거워요. 가격도 더 비쌀걸요? $280. 하나로 약 36만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사고 싶은 제품입니다. 기존에 쓰던 엑스박스 패드들을 전부 봉인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제품이 괜찮다면 말이죠.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는 엑스박스. 그렇게 따로따로 장만했어야 했던 무선 헤드셋. 이거 한 번에 다 연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런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로지텍 아스트로 A50X.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또 다른 게이밍 헤드셋처럼 보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은 따로 놀지 않아요.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PS5, PC, 맥 등등. 그리고 총 3개의 장치와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원하는 장치로 언제든 전환시킬 수 있고 또 블루투스 동시 연결까지 가능해요. 진짜 만능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윈도우 소닉, 플레이스테이션 3D 오디오 역시 모두 호환합니다. 이런 연결성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플레이싱크 기술 덕입니다. 업계 최초죠. 저 베이스 스테이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무선 충전을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후면에는 HDMI 2.1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HDMI 분배기처럼 각 콘솔들을 모두 물려서 즉각적으로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음질 향상과 보다 낮은 지연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청취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는 없죠. 약간 이를 키우는 스타일이네. 로지텍이 정확히 아스트로죠. 이전부터 저랬어요. 뭔가 푸짐해. 여하튼 한 번의 충전으로 약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품 무게는 약 363g으로 제법 나가는 편입니다. 제품 디자인만 봤을 때 착용감이 그리 편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델들이 저렇게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는 거 보니까 마냥 불편하진 않은가 봅니다. 보기 좋네요. 제품 가격은 약 380달러, 하나로 약 48만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초프리미엄 헤드셋인데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5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게이밍 헤드셋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막말로 터틀비치 스텔스 프로 엑스박스 버전 경우에도 플레이스테이션 5를 호환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과 같은 보너스가 없었을 뿐이죠. 저런 보너스가 마음에 든다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웅장한 4K 프로젝터가 부담된다면 작고 검소한 프로젝터는 어떨까요? 뷰소닉 M10입니다. 하만카돈 오디오가 내장된 작은 크기의 빔 프로젝터입니다. 토스틱이 아니고 프로젝터 맞아요. 휴대용이라고는 하지만 내장 배터리가 없습니다. 별도 받침대 필요 없이 제품을 세워서 천장 투사까지 노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뷰소닉 측에 따르면 최첨단 RGB 레이저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최첨단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당당히 쓰고 있어요. 덕분에 BT2020 약 100% 색역을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색 재현율을 갖고 있다. 그거죠. 밝기는 최대 약 2200 RGB 레이저 루멘. 여기서부터 좀 꼬이는데 이게 안시 루멘이 아니에요. 설명하면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거 약 550 안시 루멘입니다. 그냥 레이저 루멘도 표기하고 안시 루멘도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속 보이네요. 칩셋 크기는 0.23인치 FHD 해상도고요. 약 2.66m 거리에서 약 100인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FHD라는 게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제품 크기가 작다는 거, 최첨단 RGB 기술이 더해졌다는 거, 천장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로 위안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풋 렉은 약 176ms입니다. 게임은 하지 말라는 소리죠. TOF 기술도 포함됐어요. 자동 수직, 수평 키스톤, 자동 초점 기능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던져놔도 손쉽고 빠르게 올바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장벽 하나가 있어요. 해당 제품은 일반 스마트 TV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TV 스틱이 없다고요. 뷰소닉 제품들이 거의 그런데 비유하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크롬캐스트, 애플 TV 등의 다른 스트리밍 장치들을 물려줘야 돼요. 혹은 스마트폰 미러링. 꽤 번거롭죠? 대신 그만큼 동급 대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대를 지녔다는 게 이 뷰소닉 프로젝터의 강점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적당한 수준, 그 이하의 가격이라면 침실용 프로젝터로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크고 무거운 거 쓰겠습니다. FHD 안 돼. 용납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이쁜데 막상 쓰면 한두 번 뗐다 붙이고 끝나는 모듈형 제품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던 모노그램이 이번에 또 창작자들을 위한 키보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모노그램 키보드. 사진, 비디오, 오디오 편집 작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예요. 게이트론 로우 프로파일 2.0 브라운 스위치를 활용하죠. 욕심 많은 모노그램은 제품 부피를 크게 키우지 않고 더 많은 요소들을 구겨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보이죠? 커스텀 가능한 13개의 액션키, 그 위로 보이는 OLED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편집 툴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화면, 낭만적입니다. 꽤나 복고적인 디자인이기도 해요. 게임 폴아웃이나 스타필드 혹은 80년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생김새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미니그램 디스플레이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 밑으로 다이얼을 배치했습니다. 저 다이얼로 여러 편집 툴의 기능들을 응용할 수 있죠. 타임라인을 이동하거나 포토샵 브러쉬 크기를 키우거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참 영리한 거예요. 보통 키보드들은 미디어 키, 다이얼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좌측에 다 쏠려 있어요. 왜일까요? 오른손은 마우스 쓰라는 거죠. 왼손잡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Sorry. 키보드 내부에는 ARM, 코텍스 M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등 20가지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호환합니다. 그리고 모노그램 OS6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빠르게 자신만의 프리셋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좀 더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거 하나로 10,000가지 이상의 액션이 가능해요. 물론 그게 얼마나 새롭고 편할지는 직접 써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듈식 멀티패드도 있어요. 함께 껴주는 건 아니고 별도 판매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숫자 패드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또 모듈식이기 때문에 키보드 좌우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어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안 써본 건 아니에요. 꽤 이전에 이 모노그램이 내놨던 모듈 아이템도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확실히 조금 편하긴 해요, 작업할 때.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경우에는 게임도 하니까 이게 다용도로 쓰기에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자리를 차지하니까. 고로 괜히 필요 없는데 낭만적이라고 구매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보기만 하실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키보드만 $349, 하나로 약 45만원입니다. 숫자 패드가 $199, 약 26만원. 두 개 다 사면 약 70만원. 굉장히 도전적인 가격이죠. 그런데 이런 거 사서 잘 쓰면 돼요. 투자라고 봐야죠. 70만원 써서 7천만원 벌면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벌 수 있다면. 12월을 마무리하는 테크5, 이번에는 보너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에는 제품이 몇 없어요. 물론 보너스로 생각했던 제품들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다 겹쳐서 공평하게 하나씩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에 뵙겠습니다. 내일이죠? 아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로또 1등이 진짜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